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감까지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전에 시장이 조금씩 오를 때면 이럴 때 시장은 팔 기회를 주는 거다. 마지막 기회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번 주 위원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 줄 모르고 정말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발표가 나게 될까요? 전반적인 이 시장 상황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은 예상됐던 수순이었어요. 제가 아마 계속해서 반등시마다 물량 축소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해서 다행이다. 물량을 축소할 기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은 이 이전에 이제 영향을 받았어야 될 부분이 이제서야 받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FMC회의가 이제 오늘 밤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내일 새벽 목요일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뭐 예전에 같으면은 연준의 어떤 FMC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의 성명서를 기다리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는 성명서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2번을 했습니다. 올해 0.25를 했고 0.50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냐 안 하냐. 뭐 시장에서는 6, 7월 하고 9월 달에는 빅 스텝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금리가 4% 정도까지 가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금리 인상이 0.5%가 돼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내년 3월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에 3월 달에 8.59를 찍고 그다음에 8.2가 됐어요. 그래서 0.3이 내려오니까 금리 인상 2번 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나? 라는 생각을 연준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리 인상이 뭐 0.5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준 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유가가 그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그 유가가 더 올랐어요. 10불 정도 더 올랐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 지금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 달에 발표됐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지난달보다도 평균 8불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9를 향해서 갈 수도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왔죠.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도 없는 거죠. 결과는 뭐 한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롬 파월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거로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 1년의 시간이 엄청나게 컸던 시간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일부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제로로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재정 정책을 합니다. 이 재정 정책이 4조 달러를 해요. 우리나라 돈은 5천조죠.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나면 먼저 통화 정책 했던 것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 정책의 회수된 부분을 일부 메꿔줍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해주고 경제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재정 정책도 유지하니까 돈이 넘쳐나게 돼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시장이 제롬 파월이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네 델런이라는 사람도 그 원죄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가 재무부 장관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예측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재정부의 정책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분명해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 통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정정책 한 그 순간에 금리를 인상을 시작했다면 지금 연준이 이 고비에 왔을까? 전혀 안 왔을 거라는 거죠.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건 결국 연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연준이 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놓쳐버려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터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딘지 봐야 되겠죠. 1979년도에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올랐어요. 그 당시엔 돈도 지금보다 적었어요. 사람도 지금보다 적었어요.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10까지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FOMC를 하고 한 번에 4%씩 올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연준은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1%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0.75를 하고 0.5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면 주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푹 떨어졌지만 이렇게 천천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0.2하고 0.5하고 다시 0.75로 간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연준이 원래 약속했던 0.5%를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시장이 환호할 거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준은 신뢰를 잃었어요. 빌 에크먼이라는 억만장자 투자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0.75를 2번 이상을 해줘야 될 거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연준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금리가 높게 가져가고 시장의 긴축 발작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칠지언정 일단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높이고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운이 없으면 금리 올려놓고 인플레이션 못 잡는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가 와요.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금리를 어떻게 내립니까? 못 내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네들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 인플레이션 올라갈 걸 대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인플레 산정지표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인플레이션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인플레이션 잡고 연준을 잘 장악하고 경제를 잘 이끌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지금에서 그 바꾼 지표인데도 지금 8%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당시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다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올랐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거를 인정해 줄까요? 증산을 많이 해줄까요? 안 해요. 10년 정도 유가 때문에 재정 정책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우디아라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 플러스들은 오펙 플러스들은 절대 증산을 해도 시장의 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결국에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 금리 인상을 얼마까지 하는 게 좋겠냐. 그게 0.75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어차피 금리 인상을 하면 이래나 저래나 주가 빠지고 한 대 맞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1%를 해야 된다고 봐요. 1%를 많게는 2번, 6, 7월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0.5를 하든 0.5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지. 0.75 어설프게 해놓고 또 0.75를 하는데 또 안 내려오면 또 0.75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제가 예상했던 4%가 아니라 5%, 6%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작년에 왜 연준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가져갔을까?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을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했죠. 그 인플레이션 외에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학문적으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이 방송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서는 지금 금리 가지고 조절을 하잖아요. 조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을 0.75해도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장악하거나 낮추게 하는 상황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다우 차트에서 그게 나타나요. 다우 차트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우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심각해요. 여기가.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산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폭이 한 8%씩 돼요. 그게 7개월을 흔들었다 음봉 양보래. 이게 뭐예요? 고점에 설고 저점에 봐서 살짝 올려서 고점에 설고 저점에 봐서 해서 뭐 한 거예요? 물량을 다 떠넘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도 누구만 남으냐? 개미만 남은 거예요. 진짜 세력은 다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달 아래꼴에 생겼다가 올라와서 25일선을 장악하는 것 같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음봉이나 이러면서 이 아래꼴을 다 메워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연준이 정말 큰데,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음모론입니다. 뭐 본 근거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내피셜을 가동하는데, 연준이 누군가 대형 손을 빠져나갈 기회를 준 거 아니냐. 7개월 동안. 그럼 지금의 하락이 끝났을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과거에 2008년부터 지금 올라온 자리 6,500에서 올랐어요. 6,500에서 36,000이 왔어요. 7배가 올랐어. 아, 물론 12,800에서 떨어졌어요. 12,800 떨어져서 6,800까지 갔어요. 6,500까지 갔으니까 반토막 났다 올라온 거죠. 그럼 12,000원으로 따져도 200%가 오른 거죠. 그렇죠? 36,000이니까. 6,500에서 오른 거는 뭡니까? 7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좀 내려온 거, 3만 내려온 게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전히 지금도 바닥의 길을 아마 강구하시는 분들이, 갈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바닥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시장을 이때까지 끌어올렸던 가장 기본적 재료가 뭐였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동성 아닌가요? 유동성이요? 그 유동성을 14년간 쏟아부었는데, 그 유동성을 14년 만에 다 회수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을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금리를 5번 올렸어요. 금리를 5번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잡았나요? 인플레이션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첫 번째 금리 올릴 때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3.6. 미국 8 갈 때 우리 3.6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됐어요? 6. 6 근처 오고 있죠, 벌써. 뭐 6을 넘어갈 수 있다? 뭐 9를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전 세계는 다 같아질 거라고 봐요. 미국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영국이 9거든요. 영국과 미국은 같은 궤에 있어요. 같은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그 우리나라 6이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 5번, 0.25씩 5번을 했는데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동률이 돼버려요. 7월 달까지. 7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또 한 번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역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그냥 뭐 우리나라 경기로 봤을 때는 내비둬도 되지 않나요? 나라가 다 든데?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달러가 나간다니까요. 달러가 나가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급등을 하죠.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292원. 어저께 그저께 제가 알기로 뉴스에 의하면 정부가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았대요. 막으면 안 돼요. 막지 않으면 뭐 경제 무역 수지가 잘못되고 뭐 경제 재정 적자도 날 수 있고 뭐 문제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놔둬야 돼요. 대신에 내려올 때 확 밀어버려야죠. 적은 금액으로.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딱 봐도 1360원이 나와요. 1360원 얘기한 지가 제가 아마 몇 년 됐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1360원은 뭐 열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벌써 작년 초? 재작년? 얘기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가서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목균형표 상황은 1360원도 믿지 마라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월 달 되면 미국이 만약에 오늘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하더라도 역전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환율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달러가 나가기 시작할 텐데 환율이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 시장하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중국장 오르죠.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0.7 예상했는데 0.7 플러스가 나와서 올라요.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걔네는 뭐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미국과 차이가 벌어져서 앞서가야 되는데 못 앞서가고 동률이 되거나 역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미국 가서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은 환율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높은 곳이 우리나라보다 나쁜 나라면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보다 좋은 나라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맞죠.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에 있잖아요. 거의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넘버 10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방어를 한다?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돈만 날리거든요. 그냥 가만 냅두면 올라왔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인플레이션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쯤에 때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조그만 경우도 막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어내봐야 문제가 없던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환율이 1292원 되니까 시장에서 1300원 턱걸이 뭐 이거 안 될 거다 이러는데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돌파될 수가 있어요. 그건 잊어야 돼요. 어느 때쯤 되냐?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보다 약간이라도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가는 상태를 확인시키는 때 거기 플러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정점 찍고 내려오는 때 그때가 환율의 정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7월까지는 원달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같이 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빅스텝을 제가 지난번에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좁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주혜 하는 총재가 마지막에 금리 인상할 때 마지막 갈 때도 한 번 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 얘기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 그걸 했다면 지금 여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거.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율 올라가는 거를 막는다? 막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고객혜택 22조 정도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고객혜택 57조가 남아있어요. 지금 반대매매 계좌가 600원 올랐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주가가 내려가면 그동안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30% 20% 손실 봤을 때 담보대출 둬가지고 물량 늘리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조금만 올라가도 본전을 차지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담보를 올리면 주가가 빠져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바닥이겠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처럼 환율이 시장에 반영을 거의 안 했던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환율이 시장에 반영을 안 했던 국내 시장이 계속될까요? 안 그래요. 언젠가는 환율이 수렴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어쩌면 환율 수렴 구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한 7월, 8월까지는 환율의 부분이 시장과 상당히 긴밀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일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여기가 20월선을 살짝 이탈했어요. 60월선을. 월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 복잡하게 해놨죠? 제가 지워버릴게요. 월봉 보시면 여기 60월선 이탈 살짝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목균형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닥으로 인식은 아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평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닥을 논하려고 할 거예요. 일목에서는 좀 더 기다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더 언제쯤 할 거냐. 바닥일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수급의 변화가 와야 한다. 수급이 얼마 전에 기관들이 들어올 듯 말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도 이점을 그리고 이 아래 꼴을 세워서 기관이 만든 거예요.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지금 이 자리를 바닥으로 인정하려다가 마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새로운 수급의 변화가 와야 돼요. 새로운 수급은 다른 거 없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정답입니다.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거냐는 거죠. 그거는 답이 있어요. 아까 드렸어요. 환율이 언제서 멈출 거냐 싸움이에요. 멈추는 자리부터가 진짜예요. 그 자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눌리는 거에 저점이라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하락 종료를 한번 선언해드렸죠. 방송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여기서 코로나 이제 간다 하고 주가 빠진다고 얘기했고 미국 빠질 때 이상하다. 여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고 여기서 제가 아마 1400, 1500 딱 깨질 때 제가 하락 종료 선언을 해드렸죠. 여기서 제가 상승 종료를 한번 선언을 해드렸어요. 2번 다 해드렸는데 여기서 저한테 하락 종료를 물어본다면 아직은 글쎄요라는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내 자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놓는 것이 다음 기회를 줄 때. 항상 보면 하락이 깊어지면 아주 짧은 상간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따블이 나는 기회가 옵니다. 그 자리가 언제 올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시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는 좀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